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물러나라 그러면 자꾸 의원님 얘기를 해요. 네. 다 전혀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지금 두 개의 케이스는 왜 자꾸 의원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이제 임기 법에 정한 임기를 지켜야 한다. 네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이 비슷하니까 네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선호가 다릅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 초기에 국정 철학을 달리하니까 네. 스스로 자진을 사퇴하려는 의사가 있었죠. 있었고 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네. 그 법을 무시하고 그렇죠. 물러나라 네.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국민의힘 이제 권력 실세들이 다 압박을 했었죠. 하고 네. 그리고 감사원을 동원해서 이제 표적 감사를 했단 말이죠.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강제로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때 환경부 장관을 네, 김은경 초기에 당시에. 그 감사 환경부 네, 내부 맞아요. 감사를 통해서 네. 김영근 장관이 그 환경부의 산하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장들. 환경공단 네네. 상임 감사를 이제 감사를 통해서 쫓아내려고 네네. 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걸 직권남용이다.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얘기했죠. 실형을 선고를 네네. 했습니다. 장관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 임기가 정해진 기간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 강제로 쫓아내려는 것은 직권남용이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강제로 쫓아내려고 대통령과 감사원장과 이런 정권의 실세들이 저한테 그런 불법적인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법적인 압력을 가할 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불이다 생각하고 불법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저항을 하고 그런 불법에 제가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임기를 지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지금 이진숙은 달라요. 네. 이진숙은 지금 정권에서 적어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탄압을 하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그 이진숙의 온갖 범죄 비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게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네, 거죠.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이미 범죄자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진숙이 지금 가해지는 그런 사법기관에 본인은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권에서 시작한 게 네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지금 맞아요. 계속 참석하고 있어요. 계속 참석하고 업무 보고도 발언도 받고 하고, 네. 발언도 허용하고 네, 거기에 그러고 대해서 있죠. 뭐 물러나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하잖아요. 근데 그 의원님은 못 오겠잖아요. 그때 네.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기관장은 자기가 스스로 거치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게 겁니다. 맞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계속 저랑 비교 대상도 안 되는데 그걸 계속 저를 걸고 막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진짜 좀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본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그 안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게 발목 잡고 딴직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준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숙 지금 방통위원장이 법카를 유용했다는 혐의로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걸 고발했거든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김경호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AI 변호사 일명 불리는데 이분이 또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고발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그 방통위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이런 부분들을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막 그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뭐라 그래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거를 폐기 여기 있네요. PC 대량 폐기 증거 인멸 의혹으로 방통위원장 이진숙이 공수에 고발이 됐습니다. 직무유기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 고발인은 공식 기록을 숨기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 왜냐하면 이게 2인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증거들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PC를 대량 폐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요. 네. 제가 이제 정권 교체의 권익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 기억에는 권익위의 그런 사실 제가 기관장으로서 그런 지시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저런 식으로 대량으로 컴퓨터를 폐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사실상 네. 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높다. 그리고 그를 공문으로 모든 것을 지시를 하고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네네. 근데 저게 어딘지 모르지만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폐기업체. 식으로 예. 그 지시의 그 출처조차 밝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는 그 자체가 증거인멸인 거죠. 그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그 의도가 방통위 1인 체제, 2인 체제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는 사실상 이제 법원에 의해서도 2인 체제에 향한 그런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는 이런 판결이 계속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많은 범죄 의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증거를 다 없애려는 건데 네. 그런 증거를 없애는 데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누구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예, 그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네. 이준석 방통위원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심이 그런 드는 가능성도 높고 네. 거기에 부역한 네네. 내부의 또 직원들 뭐 네, 이런 그런 사람들. 뭐 고위 공직자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에 가담한 자가 누군지를 철저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거잖아요.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보장됐다고 본인은 뭐 언론에 보도된 것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물러나는 생각이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뭐 이번 사건 공수처에서 고발된 사건뿐만 아니라 법과 이용과 관련된 사건에서 기소가 되면 혹시나 이게 임기가 보장된 사람이라도 해임 사유는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이 그 방통위법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그 뭐 중대 범죄의 네네. 경우에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정부와 진짜로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함께하고 싶다면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새 정부와 국정 철학을 적어도 본인이 네. 함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자세를 보여야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고 네네. 지난 정권 때 자신이 행했던 그런 모든 그런 새 정부의 국정과 이런 다른 이런 네. 행태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그런 진정성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농림부 송미령 장관의 네, 경우에는 맞아요. 양곡법 등에 대해서 지난 정권 때 거부권 행사를 하고 농망법 이러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랬었죠.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지금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네. 함께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정부에서도 유임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뻔뻔하게 계속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네. 차사건건 지금 새 정부의 뭐 여러 가지 방송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려고 하면서 지금 이 정부와 그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범죄 의혹 뭐 이런 네. 부분 이런 거는 두말 나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 뭐 형사처벌 이런 걸 통해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네. 본인이 스스로 그래서. 거짓 판단하는 것이 그게 맞다. 맞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빨리 스스로 거치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댓글에 오키님이 이렇게 오키
여름엔 찬데가 좋아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이 당대표 전당대회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의원님, 분위기,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이제 두 분이 막 이게 두 분은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네, 밑에 네.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네. 어때요 분위기가 당내 분위기는? 일단은 당내의 의원들 사이에는 네네. 굉장히 네. 두 분의 이제 선의의 경쟁 그리고 두 분 뭐 손잡고 의총에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뭐 굉장히 화기애애합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은 그래서 그러시는데. 지금 뭐 원내에서는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과열됐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는 없는데요. 없는데, 네네. 이제 최근에 좀 온라인에서 굉장히 이제 좀 과열 현상을 지지자들 사이에 보이고 네, 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이제 얘기를 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예. 새 정부의 지나친 이런 이제 당 대표 선거 과열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새 정부의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좀 더 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좀 차분히 네. 이 좀 전당대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그런 네, 생각이 생각이신 거죠? 듭니다. 그럼 이번에 선출된 대표는 자녀 임기만 하는 거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예. 1년 정도 1년 임기가 정도. 네 1년. 그러면 있습니다. 8월에 선출되면 내년 8월까지입니까? 임기가? 이재명 우리 당 대표의 자녀 임기. 네, 네. 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가 아마 예. 8월 8월, 정도였으니까 그때까지네요. 네, 그때까지 네, 자녀 임기가 를 할 것 임기입니다. 같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공석도 지금 또 하는 거죠? 최고위원은 이제 김미석 네네. 최고위원께서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네네. 그 자리 이제를 한 명을 이제 새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선출합니다. 선출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뭐 최고위원회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예, 현재 그리고 이제 의원님도 최고위원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계속 그때까지는 하시는 네, 거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잘 이렇게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네. 때문에 괜히 이렇게 싸우는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네. 지지할 수 있는데 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막 비방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아까처럼 여름에는 찬데가 좋은데 이런 거는 뭐 괜찮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막 그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네네. 마음껏 칭찬하고 있죠. 격려하고 예. 또 응원하고 이러는 방향으로 정말 좀 이번에는 좀 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깨끗한 그러니까요. 전대가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생각이 그랬으면 듭니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